예, 이번 시간은 교재 166페이지의 제3장 세무사랑 프로에 의한 세무조정 명세서입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작성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수익금액이라고 하면 법인세법상의 매출액을 의미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기준 관행에 따라서 인식된 수익금액에 대한 매출액과 법인세법상의 수익금액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내용은 굉장히 거창합니다만은 결과론적으로는 기업회계상의 매출액이나 법인세법상의 수익금액이나 대부분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중에 일부 차이 나는 내용들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수익금액 조정과 관련되는 메뉴에는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수익배당금 명세서, 임대보증금 간주입금 조정 명세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자,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는 기업회계상의 수익금액과 법인세법상의 수익금액 차이를 비교 검토하는 서식인데요. 자, 법인세법상의 손익귀속 시기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상품, 제품, 기타 생산품의 판매의 경우에는 인도 기준입니다. 이건 기업회계 기준하고 동일합니다. 자, 두 번째, 상품 등의 시용 판매, 상품이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 의사를 표시한 날입니다. 이것도 기업회계 기준이나 법인세법이나 동일합니다. 상품 등 외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대금 청산일입니다. 이 부분도 기업회계하고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167페이지에 자산 위탁 매매, 수탁자가 위탁 자산을 매매한 날이 되겠습니다. 매매한 날이고요. 장기할부 판매 조건의 자산을 판매했을 때 판매 또는 양도한 날로 봅니다. 매출 할인, 거래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합니다. 이 부분도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기업회계 전부 동일합니다. 자, 일곱 번째, 이제 건설, 제조, 기타 용역 관련되는 경우인데요. 이건 이제 도급공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작업 진행률에 의해서 수익금액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작업 진행률에 의한 인식 방법이 도급금액 곱하기 진행률로 수익금액을 인식을 하는데, 이때 진행률은 총공사 예정비 분의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자, 작업 진행률로 계산하는 이 규정은 기업회계 기준과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하지만 반드시 세법에 따라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168페이지에 건설 등에 대한 특례입니다. 동그라미 기억에 중소기업의 단기 건설 공사는 어떻게 되느냐? 단기 건설 특례인데요.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인 경우에는 완성 기준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즉 진행 기준을 적용 안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1년 미만일 때는 진행 기준을 적용 안 해도 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작성할 때 유의할 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사항과 비교해서 차액의 원인이 타당한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설명드릴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에서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전기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검토해서 입금 불산입 유보 처분된 수익금액 등을 조정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개별 소비세나 해당 물품의 주세나 해당 물품, 주세에 해당되는 물품입니다. 개별 소비세 등의 징수 상황과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본지점 간의 내부 미실현 이익을 적정하게 조정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례를 통해서 세무사랑 프로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작성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69페이지 세무사랑 프로와 관련되는 사례 부분을 보시면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와 세무조정 내용을 작성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는 법인조정의 과표 및 세액 계산에 표준재무제표 수익금액 조정이라고 하는 메뉴 안에 있습니다.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를 클릭하셔서 수익금액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결산서상 매출액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품 매출, 제품 매출, 공사 수익으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자, 그 내용을 우리 결산재무제표에 있는 내용으로 반영을 시켜 보겠습니다. 반영을 시키는데
계정 과목에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 항목을 선택을 해보시면 매출과 영업외 수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출을 선택하시고 계정 과목은 상품 매출, 제품 매출, 공사 수익 금액으로 별도로 찾아서 정리하셔도 되겠지만 실무에서는 상단 부분에 F4 매출 조회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매출 조회라는 메뉴를 통해서 매출과 영업외 수익에 대한 정보들을 전부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과 관련되는 정보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상품 매출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상품 매출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결산상 수익 금액이 반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매출, 제품 매출, 공사 수익도 동일한 방법으로 매출 조회를 통해서 제품 매출, 공사 수입도 매출 조회를 통해서 공사 수익 정리를 합니다. 만약에 영업외 수익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매출 조회를 통해서 이자 수익부터 자비익 중에 우리 매출과 관련되는 내용이 있는지, 법인세법상의 수익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있다면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이제 부산물 매각대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해당 사항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사례에서는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수익금액 조정 계산으로 해서 결산서에 반영된 수익금액을 먼저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를 작성할 때 앞으로 발생되는 세무조정 계산서를 작성하는 순서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 보시면 순서는 분홍색 박스에 번호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1번, 2번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분홍색 네모 박스에 있는 번호 순서대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1번, 2번. 2번으로 넘어가서 작성하시면 되는데 2번에 가, 나, 다 있죠. 작업 진행률, 중소기업, 기타 수익금액인데 자, 가나, 다 내용이 확인이 안 됩니다. 그죠? 내용이 활성화가 안 되는데 위에 탭에 보시면 가에 대한 내용, 나에 대한 내용, 다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클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익금액 조정으로 들어와서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금액 작성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재 169페이지에 공사 수익금액의 현장별 계약 내용 관련되는 게 있습니다. 사당 고가 건설과 동작 빌딩 신축과 관련되는 게 있는데 동작 빌딩 신축은 16년 10월 달부터 17년 5월 달까지고요. 자, 1년 미만이고 완성 기준으로 수익 금액을 인식했습니다. 전혀 문제될 게 없죠. 기업회계는 위배했을지 몰라도 세법 기준으로는 정상적으로 처리됐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근데 사당 고가 건설은 16년도 7월부터 18년도 6월 30일 그러니까 대략 2년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1년 이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진행률로 계산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률 계산을 해봅니다. 자, 공사명, 도급자 입력하시고 도급금액 우리 자료에서 30억이 있습니다. 30억. 당해 사업연도 말 총공사 누적 금액. 당해 연도 총공사 누적액이 7억 4,400이고요. 총공사 예정원가는 25억입니다. 25억. 그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작업 진행률이 29.76%가 나옵니다. 그리고 누적 입금 산입액은 누적 입금 산입액은 8억 9,280만 원이 누적으로 입금되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전년도에 우리가 수익금액으로 인식한 금액이 6천만 원이다라고 자료가 나와 있죠. 그래서 전년도 6천만 원 입력을 하시고요. 당해 연도의 수익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이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금액이 8억입니다. 8억인데 그러고 나면 남는 금액 3,280만 원이 추가로 입금 산입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으로 계산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소 계산되어 있죠. 이 내용이 입금 산입 유보로 소득 처분되어야 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금액 계산을 했고요. 중소기업 특례 기타 수익금액 조정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다시 수익금액 조정 계산 탭으로 갑니다. 그러면 하단 부분에 수익금액 조정 명세에서 3,280만 원이라는 숫자가 보일 거고요. 상단에 가산 차감이라고 하는 조정란에 3,280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사 수입 쪽에 반영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는 작성했지만 세무조정으로는 지금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죠. 세무조정 사항은 우리 F3번 조정등록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내용을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공사 미수금 과소 3,280만 원 유보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과목이나
금액 소득 처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내용으로 확인하시고자 하신다면 F4번 조정 코드 도움이라고 하는 F4번을 클릭해 보시면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와 관련되는 조정 과목과 조정 내용을 미리 등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중에 내가 필요한 내용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공사 미수금 과소와 관련되는 거니까 두 번째 있는 걸 사용을 하시면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정 코드 도움에 등록되어 있는 내용이 마음에 안 들거나 없다면 직접 입력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직접 입력하셔서 정리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72페이지에 이 유보로 소득 처분되는 금액에 대한 과목을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17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실무적으로 소득 처분이 유보되는 경우에는 과목을 가능하면 세무조정이 발생된 자산 부채 계정으로 하는 것이 유보 관리할 때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사 미수금이면 공사 미수금 계정으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유보 관리에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작성할 때 굉장히 편리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이제 세무조정까지 정리가 되었다면 종료하시고 수익금액 조정명세서를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조정명세서를 작성하시고 난 뒤에는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세무조정 내용을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 반영해야 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172페이지에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입니다. 자,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는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방금 작성했던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의 부표 성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이 서식은 법인세법상의 수익금액과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표준하고 차이금액을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업종별 수익금액을 구분 정리를 합니다. 우리 교재 173페이지의 사례에 보시면 업종별로 건설, 제조, 도소매, 기준경비율 코드까지 자료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업종별로 수익금액을 분리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분리하는 이유는 나중에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업종을 분류를 할 때 주된 업종이 어떤 업종인지 수익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주된 업종을 선택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건설, 제조, 도소매 중에 주된 게 건설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전체 건설업으로 분류해서 모든 걸 판단하겠다. 뭐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업종별로 수익금액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수익금액이 정리되었다라고 하면 두 번째 태 과세표준 및 수익금액 차액 검토로 넘어갑니다. 자, 과세표준 및 수익금액 차액 검토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익금액을 정리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부가가치세에 신고되어 있는 내용들을 미리 반영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은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보기를 통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보기를 통해서 자료를 불러오면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입력되어 있는 내용이 그대로 보일 겁니다. 1기 예정, 1기 확정, 1기 수정 1차 예정 확정, 2기 예정 확정 이렇게 해서 신고서가 작성된 내용이 전체 다 보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을 선택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정리를 하신 후에 확인을 누르면 부가세 신고되어 있는 내용과 차액 부분이 나올 겁니다. 조정 후 수익금액하고 차액 부분이 나오는데 이 차액에 대한 부분, 차이 금액에 대한 원인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원인은 고정자산 매입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료에 173페이지에 기계장치 매각과 관련해서 1,000만 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작업 진행률에 의한 차이가 있었죠. 그 내용을 정리를 하면 차액 금액 마이너스 2,280만 원이 정확하게 맞아지고요. 하단 부분에 13차액과 17차액의 차이 금액이 없다라는 표시가 나타납니다. 이게 없도록 차이 원인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5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익금액 차액 검토에서 당해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기입하되 사업연도 기간과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기간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과세표준 합계액을 기입하고 그 차액날에
별도로 명시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거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수정신고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이중으로 반영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차이 원인을 전부 다 분석했다면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는 작성이 완료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입배당금 명세서에 대한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임대보증금 등 간주입금 조정 명세서입니다. 교재 170페이지 임대입금 등 간주입금 조정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은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내국법인으로 차입금이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이나 외국법인은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법인들은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입금 조정 명세서를 거의 작성하지 않습니다. 자, 간주임대료는 당해 사업연도에 보증금 등에 대한 적수에서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 적수를 차감해서 나온 적수 곱하기 365분의 1 곱하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에서 금융수익을 차감을 합니다. 적수는 매일의 잔액을 일정 기간 단위로 합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수는 매월 말 잔액의 경과일수를 곱해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사례를 통해서 보시면 177페이지에 임대보증금 내역이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내역은 보증금이 변동이 생길 때마다 이미 일반 전표에서 정리가 다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하면 임대보증금 변동 내역이 반영을 시킬 수 있습니다. 반영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미 되어 있고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변동 내용이 자동으로 적수가 계산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의 운용수익과 관련되는 금액 정리를 합니다. 자, 우리 자료에 보면 손익계산서상의 이자수익 1,590만 원이고 이 중에 임대보증금 운용수익은 300만 원이다. 그래서 보증금 운용수익 300만 원 기록을 했습니다. 입력을 했고요. 건설비 상당액 적수입니다. 건설비 상당액 적수 계산에 있어서 임대 면적 등의 적수 계산입니다. 1월 1일부터 건설비 총액에 보면 우리 177페이지 2번에 자료에 나와 있죠. 상당액은 6억이다. 그리고 건물 총 연면적 10만 제곱미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비 총액 6억 원 해서 365일 기준으로 해서 적수가 계산이 되어 있고, 자, 임대 면적에 대한 적수입니다. 1월 1일 날 10만 제곱미터 전부 다 임대가 됐고 5월 30일 날 3만 제곱미터 퇴실했고요. 7월 1일 날 다시 3만 제곱미터 입실했습니다. 그래서 면적 기준으로 적수가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 면적 등의 계산, 건물 연면적 기준입니다. 연면적 기준으로 1월 1일 날 기준으로 10만 제곱미터 적수가 계산이 됩니다. 이 적수 기준으로 임대된 적수 비율만큼 임대 수익을 계산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적수가 다 계산되고 다시 임대보증금 간주입금 조정으로 들어오게 되면 메뉴의 상단 부분에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적수와 건설비 상당액 적수 계산해서 보증금 차액 적수가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자율 1.6% 하게 되면 운용수익과 차액 부분 164만 4,821원이라는 숫자가 입금 산입해야 된다는 숫자로 보일 겁니다. 그러면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소득 처분은 기타 사회 유출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임대보증금 등 간주입금 조정 명세서는 일반 법인은 적용되지 않고 영리내국법인으로서 차입금이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만 해당 사항이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익금액에 대한 조정 명세서 작성이었습니다.